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사이트 오늘은 장원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직도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그 파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시키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세 사기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를 시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 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수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매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자들이 낙찰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간 거주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에 경매 절차 중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또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도 역시나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청했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최근에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함으로써 2주 시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3,4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851건과 비교하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신청 건수입니다. 31억 6,8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지난 2월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수도권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향한 것입니다. 예. 특히 지난달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월 802건에서 지난달 1,083건으로 280여 건이 늘었고,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747건에서 1,039건으로 300건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이전에는 할 수 없고 만료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절차 개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신설 조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약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침체가 돼 있죠.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에 전국 신규의 분양 아파트 60% 이상이 지금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마저도 서울에만 몰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중 1, 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21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단지수 기준 미달 비율은 61.8%로 지난해 1분기 총 87개 단지 분양 단지 중 21개 단지만 미달된 것과 비교해 미달 단지 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방의 미달률이 심각해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6개 지역은 1분기에 각 1개 단지씩 분양됐지만 모두 미달됐습니다. 수도권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는 1분기에 8개 단지가 분양돼 75%인 6개 단지가 미달됐고 인천도 5개 단지가 분양돼 1개 단지만 마감돼 미달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R114 여기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경기 침체도 지속되면서 청약을 미루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매입 임대 사업을 시행 중인데, 자, 장 기자, 주택 매입 가격의 산정 기준을 손질한다고 했어요. 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북구에 위치한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미분양 아파트 일부를 사들인 것이 발단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임대사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입 임대사업은 취약계층에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사업입니다. LH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19에서 24제곱미터 36가구를 가구당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LH는 매입 임대사업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해당 아파트 소형 평형을 평균 분양가 대비 약 12%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다만 당시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중대 평형은 약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9번째 무순위 청약에 돌입해 약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요자들은 비싼 분양가에 외면한 주택을 LH가 사들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 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결국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 매입가 신청 방식을 개선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하는 현행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조달 원가를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정평가의 객관성도 확보키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 협회의 추천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LH는 내부서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외부 심의 제도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수익성 부동산과 아파트의 대체제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오피스텔의 인기가 최근 들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거래 부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에 오피스텔 분양 물량도 최근에 10년 새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오피스텔 시장이 붕괴한 수준입니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곳도 있으나 오피스텔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동산 알릴리사가 분기별 오피스텔 분양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1,464실로 작년 동기 대비 80% 줄었습니다. 예. 이는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 실적인 1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매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알릴리사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27%로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집값 상승기에는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았지만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오피스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또 정부가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상품과 주거 대체제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분양 실적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알릴리사는 DSR 산정 방식이 개편돼 대출 한도가 늘면서 투자금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라면서도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이 어려운 만큼 선별적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오피스텔 시장은 거의 붕괴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전국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당히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 무려 1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크게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달보다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 기준으로는 11% 상승한 1,585만 6,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174만 원으로 전월 대비 1.9% 상승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3.7% 올랐습니다.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3,062만 4천 원으로 나타났고 경기 1,820만 2,800원, 인천 1,639만 1,1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말 기준 5대 광역시와 세종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1.6% 오른 1,653만 3천 원으로 나타났고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1.4% 오른 1,3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여러 명으로 나눠서 분양 자격을 늘리는 수법을 상가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이 상가 지분 쪼개기가 최근에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강남구청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정비구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했을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등 꼼수 분양권 획득을 뿌리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상가 지분 쪼개기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3개 조항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강남구청은 최근 대치동 미도, 선경, 압구정 미성아파트 등 강남 소재 7개 아파트에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상가 지분 쪼개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최근 부산에서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1차 아파트 지하상가 일시를 사들인 한 법인이 상가를 123개로 쪼개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강남구는 우선 법이 개정되고 난 뒤 정비구역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있을 경우 권리 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요구했습니다. 분양권 획득 날짜를 조정함으로써 지분 쪼개기를 무료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또 상가 지분을 나눠 조합원 수가 늘어났을 때 재건축 조합 설립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서 토지의 분할 등을 지자체장이 제한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19조 행위 제한 규정을 손봐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청에서 건의해온 것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요. 강남 아파트 쇼핑족에 관한 소식입니다. 집값 하락 추세 속에 전국의 아파트 외지인의 매입 비중도 최근에 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방 손님의 강남 아파트 쇼핑 비중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장 기자, 어느 정도나 좀 늘었을까요? 네, 자산 가치가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지방의 큰 손들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3만 1,337건 중 외지인 매입은 6,025건이었습니다. 1월에는 1만 7,841건 중 4,113건이 외지인 매수 거래였다는 점을 분석해 보면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줄어든 셈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2,286건의 매매 거래 중 25.2%가 외지인의 매수 거래였습니다. 전월에는 1,161건 중 338건이 외지인이 사들인 거래였는데 건수는 200건 이상 늘었지만 비중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주로 아파트를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강남 3구만 보면 외지인 매수 거래 비중은 1월 24.6%에서 2월 27.7%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중 강남구의 외지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월 강남구 내 아파트 매매 거래 128건 중 42건이 외지인의 매수였습니다. 서울 내에서 강남구 외 지역에 사는 이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도 1월 29건에서 2월 52건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이 같은 외지인들의 강남 아파트 선호는 우수한 입지, 교육 환경, 높은 투자 가치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인식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부동산 하락기에 타 지역 대비 투자 예상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급매물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곡동 도곡 렉스는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가 최고가 대비 31% 하락한 1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전용 76제곱미터가 지난달 최고가 대비 26% 빠진 1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 소식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